한규수의 한큐. 네, 오늘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하고요. 매니저님과 친구가 되고 싶다면 샵 2034로 한규수라고 이름을 적어 보내주세요. 여러 가지 시황 정보 전해드리고 있고 또 다른 채널은 무엇이 있을까요? 무료 방송 있겠죠? 네. 자, 오늘도 12시 3시 50분에 무료 방송이 준비가 됐습니다. 시장은 상당히 안정적이고요. 이 가운데 옥석 가리기 그리고 이제 진주를 발굴해내는 그런 작업이 굉장히 필요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진주가 어떤 섹터에 있는 것인지 오늘 무료 방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공개를 드릴 테니까 무료 방송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 하시는 두 가지 채널 모두 다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리뷰해 볼 텐데 이 종목이 또 왜 이래 하면서 저는 두산 QS를 오늘 봤습니다. 급등과 함께 또 관련 우선주들은 바로 상한가로 직행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상한가예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수소 전기차가 워낙에 테마가 강력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워낙에 강했고 그 뒤를 따라서 이제 수소 테마까지도 급격하게 부각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시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 지난번에 이제 공개를 드리면서 이제는 가지고 계신 분들 다 털어도 좀 많이 아쉽진 않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자, 그러나 오늘 제가 이 종목을 다시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시장이 답보 상태고 여러분들의 계좌가 수익이 별로 안 나시는 분들이 상당수이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도 섹터를 중심으로 매매를 안 하셨고 또 개별 종목 중심으로 매일 단기 매매를 하셨기 때문에 계좌 수익이 안 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산 PLC라는 종목 보시게 되면 현재 주가가 단기로 올랐고 눌림 주는 구간, 바로 이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단기 관점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이런 종목을 봐라라는 얘기를 해드렸었죠. 결국에 힘겨운 과정들을 연출하면서 대폭등이 나타났고 이렇게 주가가 엄청난 시세를 내고 있는 겁니다. 현재 주가가 벌써 300%가 넘는 그런 수익률을 내놓고 있는 형태죠. 바로 이 구간에서 매수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결국에 이 기간 동안 기간 자체가 3개월, 4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죠. 결국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두산 PLC라는 종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 지금 장세는 성장주가 대시세를 주는 장세고 그 성장주를 초기 구물에서 잡아가지고 중장기적으로 홀딩할 때 대시세를 얻을 수 있겠구나. 단기 매매보다는 좋은 종목을 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을 펼쳐 큰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요. 지금은 그러한 희망을 충분히 가지시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세니까 이 종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D&T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여러분께 공개를 드리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후발주로서 서서히 반등에 나서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자, D&T라는 종목도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를 올랐습니다만 다른 종목군들과 마찬가지로 1차 상승에 따른 기간 조정 후에 2단 반등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두산 PLC라는 종목도 바닥에서 올랐다가 쉬었다가 다시 가는 그런 형태가 됐고 올랐다가 쉬는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께 공개를 드렸듯이 D&T의 위치도 단기 상승에 따른 기간 조정 후에 숨고리가 나오는 이 구간부터 제가 여러분께 공개를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고요. 시장 자체가 좀 출렁출렁거리다 보니까 매물들은 좀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중기적인 반등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그래서 홀딩하신 전략과 함께 조정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물량을 아직은 매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라운피플이라는 종목도 보겠습니다. 우리 증권시장에서는 인공지능 말을 많이 합니다만 실질적인 인공지능과 관련된 수혜주는 별로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죠. 그러나 이 종목이 바로 그나마 인공지능과 관련된 종목군들로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수혜주로 그게 많이 부각이 될 만한 종목으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현재 주가는 아주 지루하지만 계단식 상승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완만하게 꾸준하게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장대 양봉 기록했다가 다시 밀리지만 추세적인 흐름 자체는 분명히 살아있고 거래량도 굉장히 패턴 자체가 그렇게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은 형태입니다. 다소간의 변동성과 함께 매물을 소화해내는 과정이 정해졌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아직은 홀딩하시는 전략 좋겠고 아직은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을 펼쳐나가도 무리 없지 않을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라운피플 목표 주가 달성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리뷰까지 전해드리면서 두산 PLC 보면서 좀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쵸? 기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또 공략할 종목은 잠시 후에 공개해드리겠고 한 큐로 시장 먼저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 한 큐는 모멘텀 장세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모멘텀 장세.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의 분위기를 확 띄워낼 만한 모멘텀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개별 모멘텀인가요? 그렇습니다. 종목별 모멘텀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네. 셀트리온도 그랬고 오늘 수소 전기차 관련주도 그렇고 네. 해외발 그리고 호재들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반등에 나서는 자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이제 중요한 것은 이들 종목들의 모멘텀 장세가 연출되는 그 이유가 지수 자체가 박스권의 혼조 장세가 진행이 될 때 보통 이러한 개별 종목군들의 개별 재료가 있는 종목군들의 반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장세는 아직까지 지수가 이제 박스권의 혼조 장세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성장주 중심에서 역시 모멘텀이 있는 종목 중심의 강세장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오주들과 그리고 수소 전기차 유들 종목군들이 이제 모멘텀주로 선별적인 강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단순한 호재가 아니라 이 회사의 미래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분명히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수소 전기차 같은 종목들은 바로 이제 미국의 수소 트럭 업체의 강력한 주가 급등세가 이런 반등세를 이끌어 있고 전기차와 더불어서 수소 전기차식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주가 반등세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아직은 저는 수소 전기차 시장이 전기차 시장을 압도하지는 않을 걸로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만 흐름 자체가 워낙에 강하다는 측면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될 섹터들은 바로 미래에 있다. 미래의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의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 시장의 중심으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 반등이 연출되고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 바라고요. 시장은 악재가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뭐 여러 가지 변수들도 나왔고 오늘도 장중에 지수가 많이 출렁거리긴 했습니다만 악재가 별로 없는 상태고요. 단기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무수할 필요는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사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지수가 많이 출렁출렁거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자, 바로 이겁니다. 나바로 무역국장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는 끝났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장중에 지수가 확 밀렸었습니다. 나스닥 소물지수가 밀렸고 코스피도 확 밀렸었고 그런 가운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트럼프가 그렇지 않다. 무역 합의는 끝나지 않았다. 미중 무역 합의는 훼손되지 않았고 중국은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바로 이제 트럼프가 주워 담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그냥 안도하는 정도만 보시면 안 돼요. 안도하는 정도만 보시면 안 되고 중요한 게 뭐냐면 나바로가 실수를 한 것을 트럼프가 주워 담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진행되고 미국과 중국의 대치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합의가 깨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트럼프가 담아낸 겁니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합의가 깨지지 않을까라는 공포감, 불안감은 거의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바로 그것이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된 부분들은 더 이상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호재로 보시는 게 좋겠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코스피 일봉 차트 흐름 자체가 답답하죠. 단기적으로 올랐고 이렇게 긴 시간에 박스권 장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직전 고점 2117포인트를 넘어가지 못한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옆으로 약 횡보하는 이런 흐름이 진행되고 있죠. 현재 코스피 지수 흐름 보게 되면 좀 약간은 답보 상태 흐름이고 약간은 기간 조정의 형태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장세는 급격한 지수 상승세가 나타나는 장세가 아니고 답보 장세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형주를 중심으로 우리가 특히나 코스피 종목을 중심으로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 코스피 지수 차트 일봉상 우리가 확인될 수 있는 구간들이죠. 하지만 분명 지금은 좀 답답하지만 중기적인 상승 흐름은 살아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 후에 재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일봉 차트 봤습니다. 저때 이제 북한발 리스크 때문에 장대 음봉이 그렇죠. 기록이 됐었는데 그 이후로 다시 우리는 본 위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완만하게냐 급격하게냐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번 주 내일의 한 수는 또 무엇이 중요할까요? 자, 내일의 한 수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네. 일단 제가 볼 때는 후발 주도주에 주목을 할 때 이렇게 정했습니다. 만약에 이 두 글자가 없다면 저희가 매번 했던 이야기인데 그렇죠. 후발 주도주라고 붙여주셨어요. 어떤 종목군들이죠? 기존의 종목들의 대장주 섹터들의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네. 아까 지금 뭐 수소전기차 같은 종목들은 주산퓨얼셀 종목이 너무나 많이 오른 상태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SPLC라든가 후발주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과정이고 또 반도체 장비 관련주 중에서도 SNS라든가 SFL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후발주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더군다나 지수가 가다가 약간 탄력이 떨어지고 혼조 장세가 나타난 이런 장세.
바로 그러니까 지수가 가두리 장세에 있는 상태에서는 올랐던 종목이 탄력이 떨어지면서 못 올랐던 종목이 따라가는 이런 형태가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후발주 종목으로 보자라는 측면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수는 혼조 장세가 좀 더 진행되고 나서 재상승 가능성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장주가 많이 올라서 약간 쉬어가는 와중에 후발주가 따라갈 겁니다. 지수가 가두리 장세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두리 후에 재상승 가능성에 우리는 충분하게 대비를 한다고 한다면 대장주들도 우리가 성급하게 매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현재 시장 봤을 때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포커스를 다시 한번 맞추셔야 됩니다. 이미 코로나19가 진행되면서 폭락 장세가 나타났고 V자 반등세가 나타났을 때 이미 시장의 중심은 코스닥이었었죠. 그리고 나서 최근 장세가 순환매가 돌면서 코스피 대형주, 바이오제약주, 그리고 뭐 우선주 이런 종목들까지 순환 반등이 일단락이 됐습니다. 일단락이 되고 나서 제가 그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다시 주도주로 장세가 움직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지금 시장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주도주인 장세고 코스닥의 중심인 장세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 시장 반등이 좀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 쪽으로 좀 더 집중하자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성장주를 중심으로 해서도 이제 종목 보셔야 되는데 성장주들 중에서도 역시 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이어갈 거였고요. 아직까지 흐름은 약하지만 5G와 폴더폰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겁니다. 미래 성장 가치가 있으면서 실적이 따라주는 종목군들의 주가는 앞으로 시세 분출이 상당히 강도 높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막연하게 성장성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장성이 있으면서 실적이 따라주는 종목이 탄력적인 반등이 났을 것이다라는 점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많이 올랐던 대장주들보다는 덜 올랐던 이제 시작하는 후발 종목으로 집중할 때 단기적이나마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게 되면요. 자, 코스닥 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코스피 지수를 여러 개 보여줬습니다만 지금 이 그림은 코스닥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인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코스닥 지수가 단기간에 올랐고요. 오른 상태에서 5주 이동평균선을 깨지 않고 5주 이동평균선 위에서 다시 양봉이 연출될 정도로 주가람 자체는 강합니다. 물론 돌발악재가 나서 5주 이평선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5주 이평선까지 올라간 측면을 감안하게 되면 지금 코스닥 시장의 5주 이평선 중심의 단기적인 상승 추세는 살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흐름이 훨씬 더 강한 상태이고 코스닥 시장의 반등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들의 반격이 더 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 종목에 관심 높여가시기 바라고요. 그림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SNS텍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NS텍은 이제 반도체 장비주의 대장주격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EUV, 반도체 EUV 공정과 관련된 강도 높은 성장성이 이와 같은 대대적인 시세 폭등을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군들도 단기간에 수백 %의 폭등이 나타났고 SNS텍 주가도 장기간에 걸쳐서 지금 수백 % 폭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주도주를 중심으로 장기 투자했을 때의 최대의 결과입니다. 중요한 거는 1차 상승 때 완만하게 올라갔었죠. 그리고 2차 상승 때는 더 상승 기류가 좀 더 가파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3차 상승은 그 상승 기류가 좀 더 가팔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은 가능하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이 올랐던 종목들 대장주가 뛰어 올라갈 때는요.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후발주들이 단기간에 급반등이 나면서 굉장히 빨리 따라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럽지만 이런 종목들은 추경비서 안 하되 바로 후발주로 따라가고 있는 최근에 여러분께 공개를 드리고 있는 후발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후발주에 대한 관점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SNS텍을 보면서 이 종목은 어디까지 갈까 싶었는데 결국 위에서 놀더니 한 번 뚫어내니 계속 천장이 뚫리고 있는 SNS텍입니다. 이렇게 후발주를 골라보자 이야기했어요. 오늘의 힌트 다 드린 것 같네요. 그럼 오늘 이에 해당되는 종목인가요? 한 큐는? 해당이 될 수도 있죠. 네. 나라 MMD라는 종목을 공개하겠습니다. 나라 M&D 갖고 오셨어요. 어떤 회사인가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DNT라는 종목을 이제 공개를 드렸고 네, 또 이 맞아요. 나라 MMD라는 종목도 공개했는데 이 종목도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면 돼요. 이 종목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로 많이 부각은 되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서서히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그 LG전자의 이제 금융공장을 이제 분할을 해서 설립한 그런 금융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금융 부분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2차 전지 배터리 팩과 관련된 사업 부분들을 강화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로 막 부각이 되기 시작한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전극 공정에 필요한 그런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건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LG그룹에서는 LG화학이 바로 이제 이 그 배터리 그 2차 전지 생산하고 있고요. 이 LG화학에 대한 배터리 팩과 관련된 최대 공급사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다가 지금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삼성과 LG 그리고 SK그룹을 통해서 배터리와 관련된 협상, 전략적인 협상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죠. 그 상대 파트너로도 바로 LG그룹과도 지금 그 파트너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 파트너가 형성됨에 따른 그러한 성장 가치도 상당히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집중적인 수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전히 이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LG화학이 글로벌 시장의 시장점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도 이 회사의 직접적인 어떤 수혜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들과 함께 올해 하반기에 굉장한 실적 호전도 가능한 상태고 이제 막 부각되는 종목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 주봉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봉 차트인데요. 일봉상의 뭐 흐름이라든가 주봉과 비슷합니다만 일단 주봉상의 주가는 여기 마찬가지죠. 코로나19라는 급락이 나타났고 강하게 돌출하면서 직전 고점을 뚫은 상태입니다. 직전 고점을 뚫은 상태에서도 주가가 밀리지 않는 형태가 되고 있죠. 그만큼 주가가 덜 올랐던 종목이고 이제 막 부각되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다 가격대도 주가가 좀 낮은 종목이다 보니까 매수세가 좀 더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자 일단 지금 현재 주가는 고점 돌파하고 나서 많이 오른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추격 매수나 이런 정보를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이후부터 내일까지 조정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조금씩 물량을 담아가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현재 이 종목에 목표가는 제가 이제 8,500원 정도까지 좀 높여가겠습니다. 이 회사의 성장 가치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를 좀 더 높게 직전 고점 조금 넘어가는 시점에서 8,500원 정도까지 잡아드릴 테니까 저 고점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자, 손절가는 6,1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라 M&D 현재 5.78% 상승하고 있습니다. 6,770원에서 매수해 보시고요. 목표 주가 8,500원, 손절 가격은 6,100원으로 제시해 드렸어요. 나라 M&D 기억해 주시고 또 한규수 매니저님 만날 수 있는 채널들도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